네, 안녕하십니까.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, 성북개미입니다.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. 어제 금요일 날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오전에 좀 방송을 드리겠고요. 오늘 대한전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, 뭐 사실 이 차트가 제가 항상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박스권 형성해서 가겠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파악을 했던 게 어떤 거냐면 이 유상증자 끝나고 이 대한전선이 지난 2021년에 이제 그 상한가로 이제 우상향 패턴으로 좀 흘러갔다가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어 옛날에는 이제 2년 전이라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요때 이제 원전 사이클이 돌면서 플러스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됐었냐라고 제가 그 찾아본 결과 실적 원전 플러스 실적에 있어 실적이 반영이 이땐 됐어요. 1분기 실적 딱 요 타이밍에. 그러니까 3월 달까지 1분기를 찍고 그 45일 이후니까 5월 15일 전에 실적 발표를 해야겠죠. 근데 이때 원전 사이클을 돌면서 실적이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우상향해서 어느 정도 크게 좀 올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때 사실 금액대가 13,000원대에서 24,000원 정도면은 50% 이상이 오른 거예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은 저점에서 여기까지 오른 게 한 78% 정도 되고 그냥 상한가에서 여기 정도면 한 30% 정도 올랐네요.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번에도 만약에 저런 과거의 패턴으로 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박스권 형성하면서 이 정배열이나 아니면 쪽 살짝 밑으로 웃도는 패턴으로 박스권 형성하다가 유상증자 끝나고 이제 상한가까지는 저는 바라지도 않아요. 대신에 이 실적 반영이 여태까지 1분기에서 3분기 실적 반영이 안 되었고 이 대한전선이 또 특이한 게 유상증자가 2021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지금 패턴이 이땐 12월인데 이때 10월달 거의 끝 11월 달쯤에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 때를 항상 거쳐가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더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. 얘네가 어쨌든 핑계 삼아서 올릴 어떠한 명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저도 나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대한전선이 결국에는 어, 우상향으로 저는 충분히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가만히 넋놓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. 대한전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목도 보다도 더 대응을 잘해야 돼요. 1참에서 2참에서 이게 아니고 애는 꾸준함이 필요하네요. 꾸준함을 가지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. 그래서 제가 뭐 무슨 물론 이제 뭐 3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대한전선이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.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고 어, 갑자기 우발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이제 유상증자라는 어떤 변수가 다른 종목보다 훨씬 많은 종목이란 말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을 잘 해나가야지 애는 빨리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. 사실 이제 이것도 안타까운 얘기긴 해요.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뭔가 손해 보지 않고 탈출 목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조금 어 조금 뭐 마음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요번에는 만약 기회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평단가 좀 많이 낮아서 의도치 않게 좀 수익을 많이 보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기대감이 있습니다. 일단 또 댓글 질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공님 항상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그 승인 해드리지 않았나요?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다들 감사합니다. 신규 그 매수자는 1월 16일 장 끝나기 전까지 권리락 받기 전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 유증 참여가 가능합니다. 신주인수거 매매금액 요거 이제 어제 질문 주셨는데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 보시면
일단 대한전선 이 전자공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딜 들어가냐? 유상증자 결정을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. 일단은 신주 발행가액이 여기 정해져 있죠. 그러니까 뭘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신주 배정 주식수는 두 주당 한 주를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주 가지고 있다 하면 500주를 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. 0.5주기 때문에 1000주면 500주, 100주면 50주죠.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신주 그 배정 기준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틀 전인 16일 장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 대한전선 신규 접근이든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그 16일 장 끝나기 전까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권리락 이후에 18일 날 이제 확정이 됩니다. 그렇다면은 배정 기준일이 확정이 되면 확정 발행가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. 보통 여기랑 그 예정 발행가액이랑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지만 뭐 살짝 변동이 될 수도 있죠. 막 갑자기 뭐 8,480원인데 갑자기 확정 발행가액이 10,000원이 넘어간다. 그렇진 않아요. 그냥 좀 갭차가 살짝 있다. 그냥 그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. 어,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뭐 피드백을 못 드릴 것 같아요. 올라오나요 했는데 제가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이래 버리면은 이게 안 올라가면은 이제 그 타겟이 저희가 원망할 타겟이 분명히 사람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체적인 가능성과 이제 과거의 차트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 아닐까라는 의견까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요. 요것도 제가 봤는데 이제 그런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원래는 유증할 때 이런 거가 좀 어쨌든 간에 빈번하게 있어요. 대한전선이 충분히 이제 과거에 유상증자 할 때도 거의 요런 비슷한 패턴이었고 사실은 이제 그거예요. 우리가 팩트만 놓고 보면 회사가 매출이 대한전선이 막 10조, 20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2, 3조 이렇게 나오잖아요. 2, 3조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. 분석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올해나 500억이 넘겠지만 482억 단기 순이익이 218억 원이잖아요. 근데 매출을 해도 뭐 한 2조에서 3조 원 이 정도로 웃돈단 말이에요. 대한전선이. 근데 5,252억 원이라는 거는 이 현금이죠, 현금. 물론 이거를 이제 그 뭐 이제 상장 회사기 때문에 주식수로도 가능하고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이거를 시설 투자를 하는데 당장에 뭔가 현금이 필요를 한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게 지금 마땅히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. 사실 대한전선 이제 그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채 비율 1000%가 넘었고 그리고 뭐 3, 4년 전만 해도 부채 비율 200%가 넘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뭔 어떤 거를 담보로 뭔가 대출을 이렇게 큰 금액을 받기도 애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못한 회사예요. 그러니까 은행권 자체에서도 이 대출이 허가가 안 나오고 특히나 이제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 보유하기가 힘들지만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하는 대신 상장회사의 특이사항은 이 유상증자를 해버리면 이제 주주들이 참여를 해서 돈을 대주니까 그게 좀 강점이긴 한데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못 구하는 뭐 예를 들어 1, 200억이면 지네가 알아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5천억이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. 제가 여태까지 다른 회사들도 조사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5천억이 있는 회사도 5천억을 대출이나 아니면 유상증자로 발행합니다. 보통은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현금이 어떻게 나갈지도 모르고 뭐 어쨌든 회사 사정에 따라 다 틀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. 일부러 대출을 받아서 약간 기존에 있는 자금을 다른 데다 굴리고 약간 이런 패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원래 유증을 하면서 주가를 할인하는 게 유상증자 하면은
그 금액대로 하면은 참여를 안 하겠죠. 그러니까 대신에 주식 수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주식 수가 만약에 8,480원이잖아요.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고, 그리고 거래가 40%까지 할인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확정 반영해서 8,000원이라고 정해줬어. 근데 이거 이 할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, 이렇게 해야지 유상증자를 참여하게 되고, 대신에 주식 수가 많아지죠. 주식 수. 요건 이제 주주들한테 안 좋아지지.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금액 예를 들어 10,000원에 유상증자를 한다. 그러면 솔직히 참여할 사람이 있을까요? 솔직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, 조건부에 딱 봤을 때 누가 봤을 때도 아 얘네 이거 굉장히 괜찮은 거네라고 그 주주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질문 감사합니다. 근데 26,000원이면은 사실 유상증자를 저는 뭔가 여유가 있으면은, 만약에 제 입장에서 제가 평단 26,000원이다 하면 저는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받기 전에 사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. 그러니까 더 낮은 금액에 살 수 있는데 지금 뭐 10,000원대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9,000원에서 10,000원을 왔다 갔다 웃돌고 있는데, 어 만약에 이제 이런 걸 돈이 많아서 여유가 많아서 유상증자 참여하기 전에 주식수를 더 늘리고 유상증자 배정 주식수를 더 받아가지고 난 유상증자 참여하겠다 이런 의도면 괜찮은데, 굳이 막 지금 지금 막 그 8천 1,000원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지금 이 금액대에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사실 뭐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. 이 정도는 금방 탈출 가능할 평단가가 아닌가. 18,800, 요것도 이제 참여하시는 게 좋겠죠. 29,000원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2만 원 이상 넘는 분들은 그냥, 그 제가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유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무조건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. 요거는 조금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내가 뭔가 여유가 있어서 시간을 좀 가지고 나는 가겠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. 궁금하신 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유증 전까지는 좀 하나하나 이제 소통하면서 좀 약간 대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,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